어머니는 남이죠 비웃던 며느리 여행 다녀오니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금이 간 평화, 며느리의 위험한 도발, 화려한 껍데기 속의 진실. 경기도 중심가에 위치한 34평형 아파트. 박순자 여사에게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의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얼음물에 손이 터져가며 생선을 팔아 일궈낸 피와 눈물의 결정체였습니다. 박 여사는 오직 아들 하나 잘 되는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 어머니랑 같이 살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전 재산을 털어 이 집을 아들 명의로 해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선 넘는 발언. 결혼 3년 차, 며느리 지영 씨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집안일로 투정을 부리더니 어느덧 박 여사를 은퇴한 식모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친정 가족들과의 베트남 다낭 여행 계획을 발표하던 날 터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행은 저희 친정 식구들끼리만 오붓하게 다녀오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 환갑이시잖아요. 박 여사는 섭섭함을 억누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래, 친정 부모님 환갑이니 다녀와야지. 그런데 지영아, 나도 요즘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수술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모아둔 생활비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예전에 가져간 내 비상금 500만 원, 이번에 좀 돌려줄 수 있겠니? 그 순간 지영 씨의 얼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눈치 없으시네요. 지금 우리 가족 여행 가는 마당에 그 돈을 달라고 하세요? 솔직히 말할까요? 어머니랑 저랑 피 한 방울 섞였어요. 법적으로나 가족이지 사실상 남이잖아요. 남인 어머니 수술비 대느라 우리 부모님 환갑 여행 망칠 순 없죠. 앞으로 그런 돈 얘기는 남답게 각자 알아서 하세요. 곁에 있던 아들은 그저 TV만 보며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박 여사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소리 없는 반격. 인감 도장을 꺼내다. 며느리 가족이 공항으로 떠난 그날 저녁. 박 여사는 텅 빈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 그래, 남이라 이거지. 박 여사는 눈물을 닦고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인감 도장과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과거 아들에게 집 명의를 넘겨줄 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박 여사의 사촌 오빠인 법무사가 조언했던 효도 계약서 증여 계약서 특약과 빛을 발할 때였습니다. 내용 본 자산은 부모 부양을 전제로 증여하며 부양 의무를 해태하거나 학대할 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즉시 반환한다. 법적 절차의 개시. 박 여사는 그 길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시작해 주세요. 나를 남이라 부르는 저들에게 진짜 남이 무엇인지 보여줄 겁니다. 박 여사는 아들에게 증여했던 아파트에 대해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동안 빌려준 돈과 생활비, 명목의 채권을 근거로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및 경매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된 대출금까지 상환을 압박하자 은행권에서도 즉각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옥으로 변한 파라다이스. 다낭의 푸른 바다 위로 떨어진 폭탄. 다낭의 5성급 리조트 풀사이드에서 명품 가방을 뽐내며 셀카를 찍던 지영 씨. 그녀의 핸드폰으로 비명 같은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법원 알림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예고, 은행 알림 담보대출 연체 및 기한 이익 상실 통고. 지영 씨는 손을 떨며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봐. 우리 집이 왜 경매에 넘어가? 어머니가 뭐 하신 거 아냐? 아들이 급히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 거부 메시지만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왜 이래? 진짜 남처럼 굴고 있잖아. 사선의 통화. 겨우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박 여사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여행 중인데 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네. 지영이가 그랬지. 시어머니는 남이라고. 그래서 나도 남답게 법대로 하기로 했다. 내가 준 돈으로 산 집이니 다시 찾아가야겠다. 남끼리 사는데 명의가 섞여 있으면 안 되지 않니? 지영 씨는 전화기를 뺏어 들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지금 당장 취소 안 하면 우리 길바닥에 나 앉아요. 남인 내가 내 집 걱정까지 해야 하니 즐겁게 놀다 오너라. 입국할 때쯤엔 짐 다 빠져 있을 게다. 텅 빈 현관과 차가운 법의 이름. 바뀐 비밀번호, 사라진 짐들. 입국장에 들어선 며느리 지영 씨의 안색은 잿빛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는 어머니가 장난치시는 거다라고 둘러댔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집안의 가구와 며느리의 명품 가방들은 모두 법원 압류. 딱지가 붙은 채 물류 창고로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짐 어디 갔어요? 지영 씨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 명품 가방들, 우리의 장난감 다 어디 갔냐고요? 그때 문이 열리며 박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며느리가 무시하던 낡은 옷 대신 우아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남남끼리 너무 소란 피우지 마시죠. 이미 법적 절차는 끝났고 이 집은 경매를 거쳐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당신들 짐은 저기 창고 주소 적어뒀으니 찾아가세요. 아, 보관료는 당연히 본인들 부담입니다. 대가와 교훈 진짜 남이 된 최후. 박 여사는 미련 없이 짐을 쌌습니다. 그녀는 평소 봉사활동을 하던 요양시설 근처의 작고 아늑한 실버타운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고 빌었지만 박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나를 가족이 아닌 남으로 대한 것은 너희의 선택이었다. 남에게는 배려를 기대하는 게 아니란다. 지영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 곳이 없어진 그녀는 그토록 떠받들던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조차 집도 절도 없는 딸 자식 먹여 살릴 돈 없다며 구박하기 시작했고 남편과의 사이도 파탄이 났습니다. 매일 밤 지영 씨는 텅 빈 통장을 보며 그날 다낭 여행에서 했던 어머니는 남이죠라는 말을 피눈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니는 남이죠라며 도를 넘은 무례를 범한 며느리에게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여준 시어머니의 강단 있는 복수극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